마음의 자립을 시작한 여자를 위한 심리학.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중 3장. 저자 박오란. 결혼은 두 아이의 만남, 아이로서의 요구를 하면서 상대는 어른이 바랄 때 갈등과 고통은 증폭된다. 실상은 두 사람 모두 아이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라는 것이 있지요. 그 말이 틀리지도 않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남성에게 간혹 묻고는 합니다. 책임질 가정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남성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는 이유는 아내 가정을 우선시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이유 뒤로 숨지 않고 우리 자신을 좀 더 접근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성이 아이들 뒤로 숨으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남성이 가장의 책임과 일 뒤로 숨지 않고 관계에 직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운이 좋은 삶입니다. 관계 안에서 나 자신과 좀 더 깊이 접촉하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테니까요. 남성은 관계보다는 자신에게 자신이 아니라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것에 몰두하기 더 용이한 사회적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남성은 아내나 여성, 아이들을 포함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알리바이는 언제나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고 당위적인 이유 아래 매일 삶에서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내나 아이들과의 관계보다는 일과 자신이 되기도 하지요. 가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가족에게 집중해달라고 요구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은 끊임없이 사회적 엄중함을 설득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겪는 좌절과 소외를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상받고 상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점점 더 소외시킬 뿐입니다. 두 아이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의지도 하고 서로를 보호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아이스러움을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관계들도 봅니다. 그런 커플들은 관계가 상당히 원만해 서로의 아이가 보이는 순간은 어른의 시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무의식적인 아이로서의 요구를 하면서 상대는 어른이길 바랄 때 갈등과 고통은 증폭됩니다. 실상은 두 사람 모두 아이이기 때문이지요. 완전한 보호와 돌봄과 같은 여성이 가진 환상,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것이든 엄마를 향한 것이든 그 못다한 요구가 남편에게 향할 때 실상 똑같은 아이 상태의 남성이 그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심한 좌절과 상처,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서로가 가진 사회적 역할을 내세우며 그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요구를 멈출 수 없다면 만족스러운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 자신으로 오직 나 자신에 대한 집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이지요. 상희 씨는 결혼하고부터 집안에서 어린 아들하고 소통하며 남편과는 거의 단절된 채로 살아갑니다. 남편이 집안일도 짬짬이 도와주지만 일상의 기능적인 대화 이상은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일상을 반복적으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 괜찮을까를 의문하며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희 씨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제까지 만났던 연인들과는 달리 과묵하고 어리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 기대고 살아가도 되겠다고 마음먹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은 크게 화를 내거나 아내인 상희 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별로 없었지만 친밀감도 느껴지지 않아 답답해했습니다. 조금 정서적인 이야기라도 하려치면 불평한 기색을 드러내며 잠자리에 들어버린 남편에 대한 서운한 원망도 쌓이는 줄도 모른 채 쌓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특이한 점은 시어머니에게도 싫은 소리나 거절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댁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어머니 전화나 요청에 상희 씨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모습에 상희 씨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남편이 어머니를 가여워하고 서운하게 해드린 것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상희 씨에게 시댁이 더 친밀하게 하라고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불편한 상황이 오면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상희 씨가 이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크게 화내지 않던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상희 씨도 갈등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가 힘들고 두려워 거기서 멈추었고 일상은 또 똑같은 반복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상희 씨가 갈등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주장이 너무도 강한 어머니 아래서 눈에 띄지 않게 혼나지 않게 소리 없이 지내는 것에 상희 씨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도 취업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상희 씨만큼 어려운 두 사람이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분석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희 씨는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이전에 불편을 느꼈던 친정어머니와 오히려 가까이 소통하게 되었고 남편도 상희 씨 몰래 시어머니
살아오냐 전화나 문자로 주고받으며 아들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결혼을 원해서 원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두 사람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전히 상희 씨도 남편도 어머니의 딸 아들로만 위치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아이들을 키우는 동맹관계 이상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상희 씨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출구를 찾으려고 자신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을 때 상희 씨를 옴짝 못하게 하는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일을 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친정을 거절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무력한 어린아이 두 명이 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보다 작은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는 없다는 두려움. 남성들은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혼자만의 놀이, 일에 일중하며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무리지어 놀기도 하지만 혼자 놀 장난감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소년들처럼 남성들은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혼자 놀이에 집중하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내나 가족과 함께 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허용하고 들어주고 다정하지만 제발 자신을 건드리지만 말아달라는 소년들도 있지요. 보살핌을 받듯 아내의 손길과 돌봄을 당연히 생각하는 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년들 곁에서 무력감과 좌절을 겪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여성들로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온통 관계에 집중한 여성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을 무기력하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남성 혹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그저 남편의 위치, 그 역할만 유지해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애정이 아닌 서로가 가진 조건에 따른 결합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능적인 관계 이상은 아닌 것이지요. 내가 상대와 접촉하고 사랑을 느끼는지 좋은지 싫은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삶을 살아내는데 남편이라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 실제로는 경제적인 감수를 남편보다 더 많이 해 자원을 가진 여성들도 자신들이 가진 실제적인 자원은 관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게 누군가 기댈 울타리, 표면적으로 구멍이나 결핍이 드러나지 않는 부부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남편 역할을 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안정과 울타리를 메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적지 않으니까요. 결혼의 형태를 유지하든 혼자서 살아 아니면 싱글맘이든 그 형태가 어떤 유형이든 나의 존재와 관계 맺는 주요한 대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장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그 질문과 의문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혼란을 기꺼이 겪고 사색을 멈추지 않을 때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삶과 나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지식은 체화되어 나라는 사람의 색으로 다시 발화됩니다. 심리적 탯줄을 끊지 못한 어른. 정신 분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인상적으로 다가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탯줄입니다. 외연적으로는 어른이 되고 직업도 가지고 아이들까지 낳아 번듯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지만 내적으로는 자라지 못한 아이 상태 어른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어머니와 연결된 물리적인 탯줄은 아이가 출생하면 의사나 가족이 잘라주지만 심리적인 탯줄 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사회적 옷을 입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되지 않은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관계보다 더 일반적인 말입니다. 물리적인 탯줄은 의사나 보호자가 끊어주지만 심리적인 탯줄은 부모 쪽에서 결코 끊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 탯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이 심리적인 탯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종종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관계를 지금의 이 상태를 의심 없이 믿고 살아.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를 만나 내 부모와의 관계를 상대에게 투사하며 살아가는 이상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부모는 다시 자녀와 갈등하고 고통은 반복적으로 양산이 되죠. 지금의 당신은 심리적인 탯줄을 끊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 탯줄을 묶여 몸만 어른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